상해라고 했니? 너희가 나를 요약병원에 보낼 계획을 짤 때 내 앞에서 나와 상의 한 번이라도 했더냐? 서울의 한쪽 귀퉁이,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형제 세탁소를 지켜온 이른의 최명입니다. 징 하고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 다리미가 내뿜는 뜨거운 증기, 그리고 희미한 기름 냄새. 누군가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라 말하지만 제게는 남편과의 약속이자 제 젊은의 전부였고 하나뿐인 아들 진우를 키워낸 삶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장도 먼지가 쌓이면 그 빛을 잃는 법이지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 켜켜이 쌓인 40년 묵은 얼룩을 벗겨내고 말끔하게 다려진 새 옷을 처음으로 입어보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형제 세탁소는 원래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기술 하나는 끝내주던 사람이었죠. 명야, 우리 힘들게 사는 형제 같은 이웃들 옷 깔끔하게 다려 입혀서 어깨 쫙 펴고 살게 해주자. 그래서 형제 세탁소야. 낡은 기계 한 대로 시작한 우리 가게는 성실함 하나로 동네에서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옷을 만졌고 저는 돈을 만졌죠.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 아들 진우를 낳고 이 작은 가게가 딸린 2층 집을 올렸을 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간암으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유언처럼 말했죠. 명야, 진우 잘 키워주고 우리 세탁소 당신이 꼭 지켜주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년을 홀로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번듯한 IT 회사에 다닌다던 아들 진우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며느리 하영과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클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딱 1년만 신세 질게요. 금방 투자 받아서 재개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어머니 강남의 아파트도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실패는 병거지 상사라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기죽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2년이 되고 호강이라는 약속은 희생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매일 책에 날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 하영은 이 낡은 동네와 세탁소를 노골적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창문 좀 닫고 일하시면 안 돼요? 온 동네에 기름 냄새 진동하는 거 아세요? 민준이 친구 엄마들이 우리 집 어디냐고 물어보면 세탁소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루는 제가 정성껏 빨아 햇볕에 말린 민준이 옷을 보더니 며느리가 질색하며 다시 세탁기에 넣더군요. 어머님, 제가 애기 옷은 꼭 유기농 세제로 삶은 코스로 빨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햇볕에 말리면 미세먼지 다 붙는 거 모르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수만 벌의 옷을 빨아온 제 방식이 며느리 앞에서는 구시대의 무식한 고집이 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해놓은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백화점에서 사온 저염식 유기농 반찬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반찬값은 제 아들 진우가 제 계산기에서 꺼내간 돈으로 결제됐죠. 아들 진우의 성공해서 갚겠다는 말은 레코드판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투자자 만나야 하는데 옷이 마땅치 않네. 백화점에서 정장 한 벌만 사게 돈 좀. 엄마, 사업 구상하려면 노트북이 최신형이어야 하는데 아시죠? 매일 밤 저는 진우가 가져간 돈과 그날의 매상을 맞추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100원짜리 하나까지 아끼며 모은 돈이 아들의 허언든 꿈을 채우는 쌈짓돈이 되어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우리 민준이 5살 생일이라 청담동에 있는 키즈호텔 전태를 빌렸어요. 민준이 유치원 친구들이랑 엄버들 다 쪼대서 성대하게 파티할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키즈호텔? 그걸 다 빌렸다고? 너희 돈 어디서 나서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니?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연히 보태주셔야죠. 민준이 첫 생일 파티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애가 기가 살죠.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걸로 수준이 갈리는 거 모르세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못해준다. 그 돈이면 우리 민준이 앞으로 벤 적금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 너희 아빠가 평생 땀 흘려본 돈을 그런 허황된 꿈 잡는 데 쓸 수는 없어. 제 단호한 거절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고 그리고 며칠 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늦은 밤 약을 먹으러 부엌으로 가던 저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엄마 고집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 친구 아버지는 가게 팔아서 아들 사업자금 대줬대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 모양이야? 저 낡은 세택수랑 집 지금 팔면 꽤 받을 텐데 그걸로 우리 민준이 생일 파티도 해주고 당신 사업자금도 하고 번듯한 아파트 전세도 얻을 수 있잖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 세탁소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순순히 파시겠어? 그럼 어떻게 평생 저렇게 기린 냄새 맡으면서 살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이제 연세 드셔서 혼자 힘드시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시설 요원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 진짜 많더라. 아예 그쪽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건 어때? 그럼 이 집이랑 가게는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엄마도 친구분들 사귀면서 더 좋으실 거야. 재산 관리, 요양병원,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들이 저를 제 삶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늙고 고집쓴 걸림돌로 여긴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다 민준이 생일 파티 장소를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30년 단골이자 동네 토박이인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 나 명희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세탁소랑 이 집 내놓으려고.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제값 받고 팔아줘. 전화를 받은 김 사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명희 씨, 그게 무슨 소리요? 형님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쥐는 알고? 내 집이고 내 가게야.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김 사장, 나 좀 도와줘.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심을 눈치챘는지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고 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앉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세월이 무색하게 제 짐은 낡은 트렁크 2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빛바랜 사진, 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재봉틀, 그리고 남편이 처음 사주었던 작은 다리미. 그것들을 싸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약속 그만 지키려고. 나 이제 나를 위해 살게. 하늘에서 응원해 주어. 저녁이 되어 돌아온 아들 내외는 가게 입구에 붙은 금매무늬 종이를 보고 사색이 되어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가게에 붙어있는 종이는 또 뭐고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태연하게 저녁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니 이사 가려고 짐 쌌다. 그리고 저녁 먹어라. 이 집에서 너희랑 먹는 마지막 저녁이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들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지 밥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날의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이라고 했니? 너희가 네 집과 가게를 팔아치울 꿍리를 할 때, 나를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 짤 때, 내 앞에서 나와 상의 한 번이라도 했더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영이랑 철없이 해본 소리예요. 오해해요, 어머니. 오해? 매일같이 내 계산기에 저 돈을 빼가던 게 오해고 내 평생의 일터를 기름 냄새나는 부끄러운 곳으로 여기던 게 오해니? 이 세탁소는 내 아빠의 목숨과시자 내 청춘이다. 너희 허영심을 채우는 호텔 뷔페값이나 밑빠진 독 같은 이 섭차금이 아니란 말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싸둔 짐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다. 그 전까지 너희들 짐 깨끗하게 빼도록 해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보라. 그동안 너희가 나를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 취급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 없이 살볼 생각이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내 남은 인생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뿐이다. 뒤에서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제 인생의 이막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새로 정착한 곳은 중록원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의 작은 한옥입니다. 매일 아침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 대신 대숲을 스치는 맑은 바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기름 냄새 대신 흙 냄새와 풀내음이 페북 깊숙이 들어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적막함에 뒤척였지만 이제 이 고요함이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란가라 압니다. 세탁소 2층에 갇혀 살던 제 세상은 이제 온 동네로 넓어졌습니다. 옆집 옥자 할머니는 제게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법 반내로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에 보풀을 정성껏 떼어드렸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진우 엄마나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라 명희 씨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이른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제 솜씨를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명희 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 낡은 옷이 새 옷이 됐어. 별 말씀을요. 평생 하던 일인데요, 뭐. 평생 하던 일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한 의미였다면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순수한 나눔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사랑방에 나가 할머니들과 함께 천연 염색을 배웁니다. 한양 명주천이 쪽빛을 치자피찬 곱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잿빛이었던 제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어가는구나 싶어 가심이 벅차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만든 스카프를 장터에 내다 팔아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예쁜 찻잔 세트를 샀습니다. 그 찻잔에 국화차를 마시는 저녁은 세상 어떤 풍요로움보다 값집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꾀재꾀재한 행색의 아들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에도 못 가고 찜질방을 전전하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엎드려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지 못했던 죄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저 애를 다시 받아주세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텃밭에서 갓단 채소를 차린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였습니다. 진우야, 밥 먹어라. 시장하겠구나.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밥을 먹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이곳의 삶이 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편하고 좋으니 너는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네 가정을 책임지고 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라. 그게 나에게 하는 진정한 효조다.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를 받아주지도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한 거리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짐이 되지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도 않는 삶. 제가 찾은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직접 물들인 텐으로 새옷을 만듭니다. 재봉틀을 돌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옷도 마찬가지라고. 때로는 과감하게 날고 해진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천을 대어 기와야 할 때가 온다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혹시 삶이라는 무거운 옷에 짓눌려 소중한 당신의 이름을 잊고 사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옷장을 열고 당신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지어 입을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재봉틀에 기름을 치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